언제까지 유튜브와 SNS만 보며 매매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합리화는 그만 올바른 경제관념이 필요합니다. 코인랩스에서 투자의 방향성, 나만의 투자 방법을 배워보세요. 볼리저 밴드인데, 이거를 쓰는 법과 어떤 식으로 얘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끝은 아닙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얘가 1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것들에 얘랑 붙였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많아요. 준비된 게 많은데, 그냥 얘 안에서도 아주 그 기능을 제한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니까 기능을 제한을 많이 했고요. 이미 뒤에 버전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게 있죠.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뭐 해도 되겠죠? 슬슬 네, 지금 천천히 해봅시다. 충분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돌려보실 분도 돌려보시겠죠. 음. 얘는 볼린저 밴드가 맞다. 그리고 얘한테는, 이 지표한테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세 개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기능은 모델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모델 A와, 모델 A가 맞았지? 내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모델 A와 모델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폭발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볼린저 밴드에는 익스펜션, 벌지, 스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 폭발과 수렴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표시할 때는 변동성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떴다 하면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는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변동성주의 보이시죠? 요거 하얀색 글씨 써 있는 거, 이 노란 색깔 이 배경이 색칠되면서, 요게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변동성에 대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나 마우스 있었지? 맞아. 자, 아이고, 다시.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파란색도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얘가 2번의 기능입니다. 폭발과 수렴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자체인 1번,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볼린저 밴드 자체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자, 두 개를 끄고, 요게 이제 인풋 옵션이에요. 인풋 옵션에서는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처럼 회색 화면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검정색 화면과 흰색 화면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색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건데, 요 가운데 검정 색깔 선 보이죠? 이게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얘는 요 라인, 요걸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심선이 동시에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중심선 옆에 이제 노란색 띠가 살짝 두께가 있는데, 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냥 선 하나만 넣으면 제가 잘 안 보이길래 이렇게 색을 변경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다음, 이제 폭발. 이 폭발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분출하는 폭발과, 그 다음에 폭발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가장 밴드 폭이 넓은 지점, 그래서 벌지라고 하는 구간과 그 뒤에 나타나는 스퀴즈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얘가 이렇게 색이 변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여기는 회색 음영으로 돼 있다가 얘가 좁아지면서 이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스퀴즈인데 이제 원래 볼린저 밴드의 개념만 가지고 따지면 여기가 벌지가 되고 스퀴즈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스퀴즈 안에서도 추가적인 기능을 넣은 겁니다.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사실 얘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이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똑같이는 못 만들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얘는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기준선을 만들게 된 그 기본적인 소스는 어차피 정확하게 따실 수 없을 거예요. 서로 다른 기간값을 가진 애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못 따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관없고 뭐 설명대로 상관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는 애 선이 이렇게 가죠. 요게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요 선이 엔벨로프예요. 그러니까 얘의 원리는 엔벨로프를 기준으로 이 엔벨로프는 기준선에서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 1.2% 정도를 폭으로 잡았어요. 제가 1.2%를 폭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일중, 그러니까 하루에 20%, 30% 상한가 가기도 하는 애들은 일중 그 트레이딩 레인지가 높아지니까 1.2%보다 높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찍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밴드는 이만한데 엔벨롭은 요만해요. 큰 시간대 가면 그래요. 날봉이나 주봉 가면 그래요. 이 지표 자체가 그래요. 근데 1.2%로 설정한 이유는 제 궁극적인 의도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도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스케일이 넘어가는 걸, 스케일이 확장되는 개념.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다가 추세가 가다가 그 추세가 쇠약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폭발이 끝난 거죠. 한 추세가 폭발이 끝나고 파동의 쇠약이 나타나면서 뭐 삼산이나 역삼산 같은 형태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수렴으로 들어가는 것. 밴드가 수렴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렴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스케일의 확장 구간을 아래 구간 작은 타임 프레임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작은 타임에서 봐라고 보시라고 5분봉부터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5분봉과 15분봉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걸 보면 됩니다.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엔벨로피고요. 그러니까 1.2%를 폭으로 하는 엔벨로프 1.5였나? 뭐 1.2난가 뭐 아무튼 이거 그냥 찍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보면 알아요. 여기다가 대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면 알아. 1.2% 맞네요. 1.2%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1.2% 폭인 엔벨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중심으로 제가 다르게 계산한 볼린저 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린저 밴드가 엔벨롭보다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얘가 수렴 구간이었다가 확장하고 다시 확장하게 된다면 이건 얘의 상승폭은 1.2%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5분봉, 15분봉인데 1.2%를 넘어가는구나. 세구나가 되는 거죠. 그냥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1.2%만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 하단 그 엔벨롭 하단에서 봅시다. 엔벨로프 하단에서 직전 음봉이 종가가 멈추고 여기서부터 시가가 시작돼서 올라간 건데 얘는 아래로 1.2% 위로 1.2% 총 2.4% 이상의 상승폭이 나온 겁니다. 계산하기 쉬워요. 자, 2.4%죠? 그 이상의 상승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엔벨로프에 대한 퍼센트만 기억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보실 때 1.2%구나 2.4%구나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얼마나 센지가 구분이 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엔벨롭에서 이렇게 세 개 중에
얘가 중심이면 위로 1.2%, 그쵸? 아래로 1.2%입니다. 얘가 기준인데 이 폭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요. 뚫고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음영이 칠해져요. 회색으로. 저는 회색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지면 얘는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또는 타고 내려가는 익스펜션이 나온 거예요. 즉 밴드워크를 하고 있다. 밴드 상단과 하단을 찌르고 넘어가는 폭발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는 주의해야 되겠죠. 추세가 터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자리입니다. 자, 이거 내가 읽었구나. 아, 또 오류났어. 된다. 일단 뒤로 넘어가 봅시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 엔벨로프 안에 볼린저 밴드가 숨어 있죠. 그러면서 주위 배경이 빨개졌는데 그러다가 강력한 상승봉이 나오면서 밴드워크를 하죠. 얘가 밴드워크를 하고 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렴의 구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벌지가 나타나고 스퀴즈로 가죠. 그 스퀴즈 구간에 항상 뭐가 있죠, 여러분? 헤드 제가 페이크. 강조하는 거. 헤드 페이크. 그걸 보시라고 한 거예요. 헤드 페이크. 이 스퀴즈 구간에선 헤드 페이크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보는 타임 프레임이 15분이면 얘의 이 파동의 사이즈가 15분에 적합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헤드 페이크는 익스펜션 다음에 벌지 다음에 스퀴즈 구간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드 페이크가 나온 건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는 조정 파동에서 나타나는 헤드 페이크이거나 그래서 추세를 연속해 나가는 거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변곡됐을 때 나타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 페이크가 위아래로 나타나고서 다음 파동이 나온 건데 위로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치면 이 하나는 아래쪽으로 준 조정에 대한 헤드 페이크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아래로 빠졌다는 건 위쪽으로 준 헤드 페이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조정 기간은 이 빨간 색깔이 된 조정 기간은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추세가 터지고 나서 다음이니까. 그 추세가 터지고 나서 다음에 매수와 매도가 막 상충하면서 싸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역삼산이자 삼산이자 매집분산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추세가 터지고 나서 나타난 변동 구간인 이 빨간색 구간에서 매수 자리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롱이든 숏이든 되돌림에 치든 고점 갱신 후에 나타난 것든 상관없이 저 자리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고려는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터졌을 땐 그런 불타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모델 B로 바꾸면 바뀌죠? 보셨어요? 자 다시 하나를 더 켜봅시다. 얘는 모델 A거든요. 두 개가 다르죠? 얘는 아래 거는 모델 A고 위에 건 모델 B입니다. 모델 A일 때와 모델 B일 때는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모델 A와 모델 B의 차이는 자, 요게 모델 B입니다. 더 평화화돼 있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평균에 더 입각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을 덜 고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B로 보시게 되면 지금 모델 B입니다.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다. 그래, 쓰자. 모델 B는 자 모델 A와 2-1 모델 B 이렇게 해서 안돼 이러지 마. 자 모델 A는
하지 마. A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뭐가? 기준선. 그러니까 중심선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제가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중심선이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격 움직임을 더 반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모델 B는 더 평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평균의 뭐라 해야 돼?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니. 좀 더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자, 이 얘와 얘의 차이를 보세요. 중심선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모델 A예요. 모델 A를 켜드릴게요. 아랫게. 자, 모델 A를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도 가격이 변동한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가격 움직임 레인지 안에 이 중심 근처에 맞아요, 주님. 그쪽을 더 빠르게 반영을 해요. 근데 모델 B 같은 경우는 아니죠. 모델 B는 오히려 추세를 더 잘 보여줘요. 그래서 한쪽 추세가 센 거에 대한 추세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빠른 반영을 원한다. 그러면 모델 A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모델 B처럼 평활화된 움직임을 원한다. 그럼 모델 B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할 때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얘를 벗어나지 않고 올라가다가 가격폭이 크게 움직였을 때 그때 벗어나는데, 모델 A 같은 경우는 여기는 너무 잘 나왔네. 지표가 너무 좋은 자리로 나왔네. 좀 더 좀 깨지는 자리로 가봅시다. 그런 데를 찾아야지. 자, 여기 얘가 모델 B예요. 지금 이 상승 나온 요거 요런 자리. 모델 A는 이렇게 심하게 깨지죠.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파란색은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모델 A와 모델 B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터질 때 강력하게 터지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시 통과했다가 다시 빨간색, 통과했다가 다시 큰 이제 밴드가 저 엔벨롭보다 작아진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폭발과 수렴. 이것이 뭐냐면 이 지표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바코드 이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글자 좀 줄여야 되겠다. 좀 줄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위아래로 표시될 텐데 이게 밴드 위아래로 표시되거든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여기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자, 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이 있습니다. 다음 또 보면 여기 빨간색, 여기도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빨간색. 보면 아시겠죠? 이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일까요? 빨간색, 파란색.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다 보이는데. 한눈에 보이죠? 왜 얘가 여기서 나오는지. 빨간색은 추세가 폭발할 때, 파란색은 그게 수렴했을 때, 극으로 수렴했을 때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퀴즈가 극으로 나타났을 때 파란색이 나옵니다. 네, 어차피 이 파란색도 제 볼린저 밴드와 이 엔벨럽을 못 따시면,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따지 못하면 저 파란색과 빨간색을 절대 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위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거 볼린저 밴드의 폭값을 계산하지 못하면 절대 딸 수가 없겠죠, 저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폭발과 수렴이 나타나는 2번 빨간색과 파란색 바코드는 밴드 위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다. 그 다음 마지막 예. 요거. 노란 변동성. 색깔 나타나면서 변동성 주의라고 나온 거. 요거. 얘는 큰 시간으로 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쟤만 띄워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큰 시간대, 4시간이나 뭐 이런 큰 시간대 위주의 세팅이 맞아요. 근데 저 큰 시간대 세팅은 꽤 강력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터지면 변동성이 센 게 곧 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떴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얘는 위로 돼 있어요. 화살표가. 얘는 아랫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얘도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얘는 아랫방향, 여기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서 보시면 알 텐데 화살표가 있는데 그거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제가 지표적으로 계산했을 때 위와 아래의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저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한 거고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믿으라가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분출이나 아랫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쪽 관점을 열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화살표 표시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관점을 열어두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관점 정도는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얘는 윗방향으로 해서 맞게 나왔는데 얘는 틀렸어요. 이거 아랫방향인데 이게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맹신하시면 안 돼요. 얘도 지금 아랫방향 나왔어요. 아랫방향으로. 뭐 나중에는 크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긴 했고 얘도 윗방향으로 지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이면 청산 나요. 100배면.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여드리면 변동성이 터진 구간들이 요런 구간들입니다. 요런 거. 여기 다 찢어졌죠, 지금.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제 이후에는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게. 기존 것보다 더 센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지표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쓰실 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이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4시간 봉이니까 이 엔벨롭이 굉장히 작죠? 1.2%니까. 보시면 5분 봉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보면 1.2% 폭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1.2%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볼린저 밴드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폭발을 해서 회색 음영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얘가 수렴을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난 자리가 자 여기가 폭발 여기가 수렴 여기가 폭발 여기가 수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폭발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수렴 이 수렴 자리를 좀 다르게 해볼까? 헷갈리니까 수렴 폭발, 수렴, 폭발, 수렴.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5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5분봉에서 수렴이었던 자리는 실제로 타임프레임을 넘겼을 때 저기는 횡보 구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수렴이 나왔는데 그 자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자리였다. 큰 프레임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건 겨우겨우 근근히 밴드워크를 이어가다가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아랫방향으로 폭발이 나온 것이다. 근데 이거 자체는 결국 스케일은 이 한 구간을 제외하고선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케일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시라고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물론 얘도 이렇게 좀 공교롭게 기가 막히게 지지 저항과 추세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래 목적은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얘를 잘 보시고 나서 이게 진짜 내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이게 저항 맞았다고 이런 거는 지지 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퀴즈 자리에서 스퀴즈가 그러니까 헤드 페이크 자리에서 아니지, 왜 이래? 스퀴즈 자리에서 헤드 페이크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네. 지표가 잘 나왔는데 잘 맞았는데 이 정도. 그러면 얘가 헤드 페이크가 나올 수 있는 스퀴즈 자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맞겠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얘가. 두 번째는 이제 폭발과 수렴을 보시는 겁니다. 이 밴드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케일 확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그 연습을 하고 나서 지금처럼 보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아무 전에 찍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파란색, 빨간색의 신호들을 그 신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밴드 폭과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특성 자체에 집중하면서 아 얘가 지금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위드가 한창 커졌구나, 한창 좁아졌구나, 수렴이 극에 달았구나, 극에 달았으면 터져야 되는구나, 요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얘가 터졌다고 바로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주기도 해요. 이게 스퀴즈 나왔다고 아래쪽으로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분히 스퀴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해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인 이제 변동성 주의는 원래는 다른 지표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맞는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얘랑 붙였을 수 있는 합칠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는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한 지표에 있는 기능 하나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자. 얘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놈한테 있던 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자 변동성주의 보이시죠? 저렇게 세 번째 기능은 저거다. 이거를 그 조정하시는 건 자, 이제 색깔 바꿀 거예요. 제가 라인은 흰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중심선이랑 밴드 상하단이 바뀐다. 그 다음 경계는 중심선 옆에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을 바꿔준다. 그 다음 폭발은 회색을 바꿔줍니다. 바뀌었죠, 회색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명도도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해지죠. 전부 투명도는 다 똑같이 여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렴도 나는 뭐 노란색이 좋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폭발 수렴도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죠? 검정색으로 바꾸면 이 폭발 구간에 대한 것도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수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란색인데 얘를 요거 검정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얘를 흰색으로 바꾸면 요놈 자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기능을 조절하실 수 있고 변동성 주의에 대한 것도 지금 텍스트가 흰색인데 흰색 텍스트를 색깔 바꾸시면 검정색으로 바뀌고요. 이 줄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표 내에서 표시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색상 변경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습으로 넘어가시면 선 두께, 베이시스 선에 대한 선 두께만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선 두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능을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 요 폭발 수렴 신호 있죠,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데 바꾸는 걸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한번 바꿔드리면 자, 얘가 위쪽 화살표니까 제가 이렇게 바꾸면 이게 엄청 커져요. 얘가 사이즈가 엄청 크게 잡아놓은 거라 제가
그 멀리서도 보이긴 할 텐데 이렇게 자 이렇게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가능은 하다. 아셨죠? 네,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그 변동성 주의 요 화살표도 바꾸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색상만 바꿔 쓰시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거대로 쓰시는 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그러면 다음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이제 얘가 다른 데서도 괜찮은지 봅시다. 이야, 얘가 이거, 이더리움입니다. 이거. 이더리움의 차트고요. 15분 봉에서 봤을 때 지금 얘는 그러면 폭발 이후에 여기서 보면 폭발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빨간색 신호가 여기서 끝났고 다음 되돌림 주고 타고 가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수렴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시 폭발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렇게 수렴이 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헤드페이크 형태로 나타났죠. 다음 폭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뭐 오늘 본 거 볼까요? 이런 알트들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씩 그냥 볼게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자, 뭐 이게 모델이 여러 개 두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두 가지 모델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서 본 애들을 모델 B로 바꿔서 보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보여주세요. 나스닥. 코스피 나스닥. 코스피의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지금 크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코스피는 시간대를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자체가 일중 움직임이 분봉상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보는 증시의 움직임 퍼센트에 맞는 애를 보시면 돼요. 엔벨럽이 1.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시간의 경우가 상당히 괜찮겠죠. 다음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수렴, 발산, 수렴, 발산 그렇게 해서 발산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뭐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도 나스닥이죠. 얘 같은 경우는 1시간인데도 1.2%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쟤를 색깔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으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저 분홍색과 그러니까 폭발일 때의 색깔과 수렴일 때의 색깔의 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아 폭발에 가까워졌구나 얘가 몇 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구나 이게 그냥 한눈에 보이실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나머지 것들 그래 자 이번에 5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5분봉의 모습이에요. 모델 A를 기준으로 한 5분봉의 모습입니다. 자, 수렴. 예. 아까 15분봉으로 이 자리 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될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스케일을 키우는 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안 가냐고 아 차트 빨리 움직여라 막 물리고 막 그랬을 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렴 중이니까. 언제 작도했지? 불편하네. 다음. 저 뭐 있었는데 못 먹은 건 불편하네. 자, 얘의 특성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타임프레임은 5분과 15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2% 폭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1시간이든 4시간이든 상관없이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이 밴드를.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를 추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근데 지금 이 1.2% 엔벨럽에 대한 개념이랑 폭발과 수렴에 대한 볼린저 밴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5분이랑 15분을 기준으로 보셔서 그걸 체득화 하시고 나서 큰 프레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코인은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5분에서 15분을 추천드리고요. 이해가 충분하신 분들은 알아서 아무 시간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지수 같은 그 인덱스 지표, 아니, 인덱스 종목들은 하루에 이동하는 그 가격 트레이딩 레인지가 1.2% 이상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타임프레임을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5분짜리, 15분짜리 봐봤자 힘들어요. 이게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올리면 올릴수록 나한테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프레임을 바꾸면 편해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면 설명이 된 것 같고, 이룸 코인랩스에서는 더 많은 동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홈 화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